in hand. 안녕하세요. 가정과 수업이 수업다운 이유, 그 중에서 오늘은 실천적 추론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자, 수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교사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그러면 학습자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지식에 의해서 지식의 활용 및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다시 얘기하면 생각하는 학습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이 배워주는,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탐구, 토론 이런 식의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단이 아니라 소그룹의 모듈식의 수업들이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교사는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뭔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기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수업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래 인재 역량들입니다. 보시면 상황 맥락, 정서지능, 영감지능, 신체지능 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critical thinking, 다시 얘기하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어떤 역량? communicative, 다시 얘기하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confidence를,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실천적 추론학습과 연계되는 건데요. PBL, 다시 얘기하면 practical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뭔가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역량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캐릭터 에듀케이션 매니지먼트, 다시 얘기하면 그 속에서 가장 사람됨의 교육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우리가 관리의 과정, 즉 매니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능력들을 강조해야 되냐? 가정과 예비교사들은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생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다시 얘기하면 reflective thinking 하는 그런 능력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창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thinking에서 올라가는 그런 high order thinking의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논제에 접근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이 우리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을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cooperative, 다시 얘기하면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실천적 추론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타트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스타트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high order thinking입니다. 뭔가 고등 사고력이죠. 그러니까 creative thinking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를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실제로 active learning, 뭔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강조되고요. 그 속에는 오늘의 주제인 practical problem solving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랙티컬 액션 티칭 모델입니다. 이거는 90년대 조금은 좀 시대적으로 약간 우리가 좀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했던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이제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런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 현장에 맞게 어떻게, 우리 가정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화두로 다가서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린 겁니다. 우선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ractical problem. 다시 얘기하면 실천적 문제가 뭔가를 정의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과정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얘기했던 라스트 교수가 얘기했던 실천적 추론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론의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행동에서 행동에 대한 평가, 이 네 번의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과 수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천적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주제가 되는 실천적 추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실천적 추론에 대한 어떤 학습 과정에 보면 우리가 수업할 때는 도입, 전개, 정리, 평가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일단 도입 단계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실천적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가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실천을 추론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섯 개의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둔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지? 그럼 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캐릭터 에듀케이션, 인성교육의 사람됨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정교육과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적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실천적 문제에서는, 실천적 문제는 끝에가 이렇게 끝납니다. What should I do? 난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그 문제와 관련된 맥락, 컨텍스트를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에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컨텍스트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 문제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안적인 행동과 방법을 찾습니다. 이때면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다면,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를 둔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목표 설정에 따라서 나는 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됐느냐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당장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그 대안에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아침을 안 먹었을 때 어떠한 행동에 대한 파급 효과가 올 것인가를 아이들이 함께 thinking,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아침을 안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되겠죠. 그런 행동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를 고려해 봐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수정의 단계가 들어가겠죠. 아,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아침밥을 먹는 게 좋겠구나라는 거를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로 아이들이 결정을 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동과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갖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실천적 추론 학습의 주요한 프로세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성취를 하고 성취평가하고, 또 여기에 따른 수행평가나 또 다음에 어떤 과제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실천적 추론 학습의 가장 큰 특징, 키포인트는 이런 5단계, 6단계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문제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를 정의하는 질문을 한다면 문제가 뭐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실천 추론 학습의 가장 키포인트는 퀘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싱킹을 하게 되죠.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학생과 토론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6단계에서 전부 다 질문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실천적 추론 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그 모듈식 수업, 즉 다시 얘기하면 플립드 러닝도 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했던 수업 내용을 갖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같이 커퍼레이티드 러닝, 협동학습을 통해서 또는 직소라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실천적 추론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